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미국까지 뛰어든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죠. 이쯤에서 두 나라의 휴전 합의 소식이 아직 불안하면서도 다행스럽기만 한데요. 전쟁은 늘 국가와 종교가 충돌하고 또 권력자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계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벌어지곤 하는데요. 실제로 목숨을 잃고 삶이 무너지는 건 아무 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아이들, 노인들, 군인, 청년들, 이들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 인류 전체의 비극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은 나라를 지키면서 희생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린 이 소중한 일상과 평화를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들에 조속한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6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를 모아 전달해드리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곰팡이 해충 등으로 괴로운 장마철, 생활 방역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신입으로 지원해야 하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직무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서서히 출몰해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 해충이 있습니다. 진드기 박멸과 환경 정화 효과 등으로 도움이 되는 익충이라고 해서 방역을 못하게 되어 있다가 징그럽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올해는 친환경 방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해충은 암수가 짝을 이뤄서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름과는 달리 징그럽게 보이죠. 이 해충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농해 수위 관련 법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일명 한우법이 상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 농수산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우법을 비롯해서 그동안 진전이 없던 법안들이 속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농해수위 소관 법안과 결의안 등을 포함해서 그제 총 130건이 농해수위 상임위의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그중에 법률안으로는 양봉산업육성법, 스마트 농업육성법,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안법과 양국관리법, 그리고 농업재해 대책법 등의 주요 법률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 지금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칭 한우법 제정안 7건이나 발의가 됐었는데요. 이것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상임 차원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으로만 좀 본다면 원포인트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려서 이렇게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안으로 상정된 법률안의 제목,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우리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또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 설치, 한우 농가에 대한 도축 출하 장려금 및 경영 개선 자금 지원, 그리고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 농가의 협력 계획 마련 등의 의무를 법률적 근거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마지막 조항인, 말씀드린 그 마지막인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업이 혹은 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한우를 직접 사육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를 통과한 한우 법안에 따르면은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생산에 참여한 기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서는 빠졌던 것인데요. 한우협회가 한우법을 제정하면서 사실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양국관리법, 농안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률안들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앞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농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목되는 게 바로 양곡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 쌀값 안정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식량 작물의 적정 가격 유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외에도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농안법과, 그리고 또 재해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하는 이 재해대책법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라 이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상임위에서도 송 장관이 우리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답하게 됐고요.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주셨죠. 단순히 국내 수급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수급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인데요. 국내 식품 제조 업체들에서는 국내산 계란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계란 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원재료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지난 그 동절기에 미국은 물론이고요, 유럽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계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계란을 좀 수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을 정도였고,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실제로 또 수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의 계란 가공품, 이걸 주로 하던, 그냥 수출하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하던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주 수입선이었던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4월까지 총 5,70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전체 산란계 사용 마리수와 대비를 해보면 한 17% 정도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로 수출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본도 한 930만 마리 가량이 살처분이 됐고, 유럽도 600여 건 가량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이탈리아 등의 국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물가 관계 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안정 대책 일환으로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지금 상황이라면 수입을 하려 해도 수입할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수입선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상당 기간 국내 계란 수급은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국내 한 계란 가공 업체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이게 미국의 고병순 조류인팔 상황이 언제쯤 안정화될 거냐 이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최소 내년 2월에 그리고 수입선이 회복되려면은 내년 5월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수입 업계들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올 동절기에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이렇게 붙은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사용 면적 확대 조치, 그러니까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가 늘리는 조치가 있는데 이곳으로 다시 논란의 불똥이 또 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란 가격이 이 세간의 이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덥고 습한 날씨에 요즘 곰팡이, 각종 해충 때문에 괴로운 집들 많으시죠.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곰팡이, 해충 발생에 대한 궁금증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생활방역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공공기관과 다양한 건축물들의 방역을 해오고 계신데 특청사의 양선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선우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번 와주셨잖아요. 네. 요즘 냄새, 또 벌레, 세균, 곰팡이 때문에 가장 괴로울 때라서 한번 더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요새 좀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좀 바쁘긴 합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또 음식점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청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그 쾌쾌하고 꿉꿉한 냄새가 유난히 난다 하시는 예.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냄새 원인을 솔직히 이제 좀 냄새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하수구 냄새가 난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집 하수구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수구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하수구, 뭐 아니면 싱크대 하수구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좀 쉬운 거는 셀프로 이제 뭐 인터넷에서 하수구 차단 트랩 같은 걸 구매해서 이제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은 좀 업체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수구 냄새가 아닌 좀 곰팡이 냄새가 난다. 약간 이게 좀 구별이 냄새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곰팡이 냄새는 사실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환기를 잘 시키시거나 그리고 화장실을 좀 건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게 계속 말려주는 그런 뭐 제습기를 이용하신다든가 뭐 화장실 건조기 등을 이용하셔서 좀 화장실을 좀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아무리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습하면 아무래도 그 바퀴벌레나 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냄새가 난다는 거는 특히 제가 좀 아까 하수구 냄새를 말씀드렸는데 네.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거는 사실 하수구는 바퀴벌레들 근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건 바퀴벌레 근거지와 우리 집 사이에 통로가 있다는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건 바퀴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습하면 또 바퀴벌레를 유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습한 환경을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충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습도랑 그런 냄새는 좀 잡아주시는 거죠. 근데 또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유난히 나는 곳이 바로 욕실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름철에는 관리가 더 힘든 곳인데 욕실 화장실 이렇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상태가 뭐 설비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 청소만 잘 해주시면 냄새 사실 나지 않아요. 근데 청소를 열심히 해도 냄새가 난다는 건 설비상으로 하수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변기의 이음새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시멘트나 그런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또 안에 그 정화조관과 그 변기관이 이제 설비를 잘못해서 잘 안 맞았을 경우에 그렇게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게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예. 네. 지난번에 바퀴벌레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말았습니다. 방역 업체를 찾는 대부분이 네. 그 바퀴벌레 때문이라면서요. 예, 저희 의뢰의 한 80%가 바퀴벌레 때문이죠. 바퀴벌레가 제일 많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바퀴벌레가 집에서 들어오면 알까고 사는 서식하는 가장 작은 종 독일 바퀴가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일본 바퀴, 먹바퀴, 미국 바퀴 큰 애들은 사실 집안에 막 알까고 사고 막 서식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의 하수구나 사람 손 안 닿는 곳에 이제 서식지가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서식하는 건 이제 독일 바퀴인데 보통은 이제 독일 바퀴가 사실 서식하게 되면 뭐 한 달 안에 예를 들어서 알이 깠을 때 새끼가 한 40마리 정도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눈에 안 띄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좀 알아보시는 방법은 뭐 싱크대에 뭐 하얀 어떤 싱크대에 막 검은색 점들이 있다거나 배설물 흔적이거든요. 네네. 아니면 이제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에 깨셨는데 물을 드시러 가실 때 방 불을 안 켜시고 이제 가셔서 거실에서 갑자기 불을 켰을 때 그럴 때 이제 걔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로 좀 눈에 띌 수 있죠. 근데 그 바퀴벌레가 집이나 식당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그 약국 같은 데서 판매하는 살충제 정도로 박멸이 가능할까요? 아, 이건 약간 좀 불규칙성이 있어요. 네. 보통 셀프로 사실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손쉽게 좀 살충제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해 보셨는데 안 되셔서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셀프로 해도 성공률이 높으신 경우도 많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불규칙성이 있긴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 효과는 사실 살충제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바퀴벌레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하수구에서 살던 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이제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건데 살충제를 쓴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냄새 같은 걸 풍겨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이제 밟고 죽거나 먹고 죽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가 들어오는 통로들도 좀 같이 차단을 시켜줘야 좀 보다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퀴벌레를 근본적으로 박멸을 하려면 예. 어디까지 해야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멸이라는 개념은 저희 눈에 안 보이는 걸 좀 박멸이라고 하는 거지. 네. 얘네들은 사실 수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계속 엄청난 생존력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활 공간 밖에 있는 애들은 사실 박멸시킬 수도 없고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유입구를 차단하는 거고 그리고 들어온 애들은 사실 약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약을 써도 계속 보이는 경우는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에 있는 애들을 약으로 다 죽여도 네. 우리 집 어딘가에서 계속 잘 타고 들어오는 집들이 있어요. 예, 건물 노후화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박멸을 안 보이게는 만드는데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면 자꾸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여름철이라서 주방에서도 물이 잘 안 내려가고 또 냄새가 올라온다.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런 곳들이 좀 위험하겠죠?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싱크대 같은 거를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 서식지를 보고 싱크대를 많이 보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이 안 내려가거나 뭐 냄새가 올라온다 할 때는 좀 용기를 내셔서 그 싱크대 밑에 걸레바지가 있어요. 네. 그게 좀 틈이 있을 경우엔 고리 같은 걸 S자 고리 같은 거 옷걸이 같은 거 쓰시는 그런 걸 이렇게 이용해서 여시거나 해가지고 배관 상태를 좀 보시는데 배관이 이제 그 자바라관이 축 처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설비를 조금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그러면 그거에다가 뭐 자바라관 밑에다가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걸 받쳐주든가 하셔서 좀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시면 조금 더 배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물이 잘 안 내려가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배관 교체라든가 아니면 그 배관 세척하는 업체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용기를 가지고 열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잘 못 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장마철에는 욕실이나 베란다 같은 데서 곰팡이도 피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도 유독 우리 집만
곰팡이가 피는 것 같고 또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베란다나 계속 곰팡이 피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실 뭐 건축상에 뭐 단열 시공이 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겨울철 같은 때 이제 뭐 호창이라든가 창문 노후화로 계속 결로 현상이 생기면 겨울에 생긴 곰팡이들이 계속 잘 제거가 안 되면서 여름철 장마철에 또 확 핀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 노후화되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외벽 크랙 때문에 미세 누수 같은 게 계속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 집은 청소를 계속해도 곰팡이가 계속 피는 집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 건축 상태가 이렇게 문제가 없더라도 네. 특별히 곰팡이가 잘 생길 만한 환경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죠. 그런 집들은 예를 들어서 좀 평소에 대비해서 좀 창문 숫자가 부족하다든가 네. 아니면 공기순환이 원활히 안 되게 좀 창문이 배치돼 있거나 아니면은 건물의 향이죠. 뭐 동향, 남향, 북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좀 향 때문에 해가 많이 안 드는 집들이 또 있어요. 네네. 아니면 좀 뭐 갓난아기를 키우셔서 뭐 가습기를 많이 트신다든가 아니면 뭐 식물을 많이 키우셔서 좀 집안 습도가 높다든가 그리고 네. 뭐 가구 배치 같은 걸 너무 벽과 붙여 놓아서 곰팡이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든가 뭐 그런 집들이 있겠죠. 그렇군요. 시중에서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걸 팔잖아요. 네. 그런 걸 사다가 닦아도 네. 까만 게 잘 안 닦이고 또 금세 확산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게 곰팡이 제거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원인이 사실은 오래 이제 욕실을 사용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줄눈이라고 하죠. 그 매지가 이제 미세 균열이 생기면서 그리고 타일 시공 같은 걸 좀 잘못하게 되면 타일 안쪽으로도 이제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바깥면이고 그 안쪽에 곰팡이가 피면 아무리 바깥을 깨끗이 닦아도 안에 있는 포자들이 또 금방 밖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집은 그 다 리모델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뭐 자가가 아닐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포자는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생길 때 겉으로 나왔을 때 금방금방 좀 생활 그 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좀 포자를 계속 수시로 좀 없애주는 걸 습관화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박준하님이 락스나 배수관 세척제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끓는 물을 매번 배관에 뿌리곤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도움이 될까요? 배관에 끓는 물 뿌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배관 안에는 뭐 각종 해충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물을 뿌렸을 때 효과가 있는 거는 뭐 벼룩팔이나 뭐 그런 이제 좀 날벌레 종류들 이제 알을 좀 이제 세척해 나거나 아니면 죽이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러네요. 그게 도움은 되긴 도움 되는 됩니다. 거네요. 예. 네, 또 4782님이 예. 나무도 수증기를 방출하는데 나무 습도가 바퀴벌레 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물 부족 국가인데 나무 식재 고려 다뤄주세요라고 하셨네요. 그 나무가 수증기를 방출하는데 그 습도가 바퀴벌레 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떠나서 어쨌든 나무를 많이 키우시게 되면 어쨌든 집안 습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 때문에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일단 영향이 가긴 가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젖은 공간이잖아요. 예. 그럼 그 습도를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근본적인 곰팡이 제거법 있을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장비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습기라든가 뭐 선풍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새는 욕실 건조기 등 그런 거 좀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이용하시고 아니면은 그 샤워하신 다음에 이제 스키즈라고 하죠.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벽 물기를 긁어내는 그런 걸 또 이용하신다든가 좀 화장실을 좀 약간 그런 유럽식으로 좀 건식 화장실로 좀 유지하시면 도움이 되긴 하죠. 그렇군요. 예. 건식 화장실이 좀 더 많이 그 부분이 이제 곰팡이 관리에는 효과적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뉴스를 들어봤는데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곰팡이, 해충 등으로 괴로운 여름 장마철 생활 방역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방역업체 특청사 양선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직 선호 현상인데요. 기업 공고 97%가 경력자 우대이고요. 순수 신입 채용은 2.6%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인력을 원하다 보니까 직무 경험을 쌓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현실에 좌절하면서 힘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경력도 쌓고 또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정말 그런가요? 요즘은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네네. 경력 있는 신입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요즘은 중고 신입이다. 중고 신입 맞아요. 중고 신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대내외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력 긴축 기조로 인해서 신규 채용은 줄이고 즉시 전력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그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 공고 중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약 82%에 달했고요. 순수 신입 직원만 채용하는 기업은 2.6%에 불과했고 그리고 한 15.4%가 그래도 경력직을 우대한다. 이걸 보면 97%가 경력직을 뽑겠다는 소리와 같은 의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기 공채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이런 신입 구직자분들은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신입은 기업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신입은 경력이 없고 경력은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급여를 너무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뽑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취업을 하다 보면 이 청년 구직자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스펙이 뭔가 부족한가요? 제 이력서를 좀 봐주세요. 제가 뭐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지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청년들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청년분들한테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아나운서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할 때 너무 걱정이 됐던 게 다 경력직만 뽑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나는 신입인데 경력을 대체 어디서 쌓으라는 건가? 어디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어야 제가 경력을 쌓고 또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취업 준비생들의 하소연이 좀 들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순수 신입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수 신입 구직자분들한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다양한 기업에서 이런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금을 줘서 더 많은 인턴을 좀 뽑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도 이런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인턴십이 아니다. 거의 정규직 수준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할 때부터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프로젝트 경험도 중요하고 본인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턴십에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만약에 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학점 인정하는 연계형 현장 실습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녹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청년 일 경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청년 일경험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이 청년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또 기업마다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기업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일 경험 포털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일 경험 포털이라고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가 yw.work24.go.kr 여기에 들어가셔서 좀 상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는 일 경험을 참여하는 희망 기업들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별, 직무별, 지역별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만 검색할 수 있지만 올해 그리고 계속적으로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경험 사업들도 다 이 사이트로 모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청년 일경험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910님이 실버직도 도전을 할 때마다 경력직 우선이라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고 절망한 적이 많아요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시니어분들은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중장년 고용 중장년 희망센터에 가시면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알아본 그 청년 일경험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인턴십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 일경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인턴십은 청년 일경험의 일부라고 할 수 없지만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 중에서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인턴십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인턴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인턴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턴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기업이나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하고 인턴 참여 기업은 기업마다 조금 상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턴십 정부에서 하는 청년 일경험 인턴십을 하면 기업에는 주당 5만 원씩 1인당 주 5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예. 구직자분들한테는 주당 35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당 35만 원이니까 한 달에 4주를 예상하면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에서 두 번째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형은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미리 제안을 합니다. 노동부에.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 만약에 KT 같은 경우 우리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교육들을 직무 교육을 많이 우리가 시키고 있어. 삼성 같은 경우 AI 삼성 소프트웨어 양성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직무 프로젝트를 실무 프로젝트를 교육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좀 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네. 내가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형 일 경험에 참여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형은 대학교나 지자체에서도 공고가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프로젝트니까 저는 4명이서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라고 할 경우에 1인당 4주 그죠? 한 달에 30만 원, 월 30만 원을 주니까 최대 프로젝트는 2달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면 그 팀에는 월 120만 원을 줘요. 우와. 그러면 2달이면 24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왜 취업 스터디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 스터디를 하는데 직무 스터디를 해서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형 스터디를 하시면 월 이렇게 팀 프로젝트 지원비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수당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형도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네, 또 하루짜리. 있어요. 네, 하루짜리니까 기업에 직접 가면 그 기업에서 그 직무 담당한 분이 오셔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우리 기업에서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현직자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이것도 많이 되죠. 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이제 일 경험 지원 사업에 1년에 3가지 정도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런 일 경험은 하루만 갈 수 있는 우리가 기업 탐방은 1일 프로그램이고 뭐 프로젝트형 일 경험은 2개월까지 할 수 있고 인턴십은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1년 안에 이 3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면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취업은 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청년 구직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청년 도전 사업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조금 저하된 자존감이 약간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는 좀 더 지지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구직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혼자서 뭔가 준비하기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취업 상담사분들이 1대1로 맡아서 취업될 때까지 도와드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가상회사 관련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상공간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드림버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드림버스 사업. 네.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인턴십으로 주 5일 동안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무별로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이 노동부하고 코멘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 드림버스 사업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재는 올 초에는 이제 한솔기업도 이 가상회사를 통한 직무 경험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신한은행의 커리어업이라던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하고 있는 니트 컴퍼니 용산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상 환경 속에서 뭔가 지원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던가 구글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런 가상회사 환경을 구축해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수 직업시간 커리어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러브버그였습니다. 4257님 러브버그, 877님 러브버그, 5475님 러브버그. 2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이 벌레들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하셨고요. 9909님 러브버그, 우리 반에 곤충 박사 학생이 있어요. 러브버그와 비슷하게 생긴 곤충들 척척 구분하는 모습 보니 대단하더라고요. 오늘도 새벽같이 여러 박사 학생들을 가르치러 출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